일단 어디부터 볼 거냐면 112쪽에 218번 복소수 OX 퀴즈 하는 거 한 번만 더 푸는 방식이랑 이런 거 확인 한 번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하나 있는 거 해보자. 218번에서 복소수 OX 퀴즈 하는 거 어떤 식으로 푸는 거였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뭐야? 직접 세팅해서 찾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다 눈여겨봐야 된다 그랬어. 실수가 아닌 이런 말도 다 놓치면 안 돼. 참 만약에 학교 프린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기출문제로 시험에 출제를 할 건데 뭔가를 살짝 틀고 싶다. 그럼 되게 간단하거든. 요거만 싹 지워서 그냥 복소수 알파 베타 이러면 막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따져야 되고. 그래서 고르라는 거는 항상 실수를 고르라고 했어. 자, 그럼 합시다. 먼저 요거부터 문제에서 알려준 유일한 힌트는 요겁니다. 따라서 쟤부터 확인해 봐야지. 다 세팅하고 하는 거지. 알파 그 다음에 베타를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일단 요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거를 해봅시다. 다시 이게 알파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베타 바니까 C 마이너스 D I 이렇게 가야지. 그치? 다시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C 플러스 DI 그러면 이제 약간 달라지겠네. A가 마이너스 C고 B랑 D가 똑같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A, B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보면 이렇게 교체되고 여기는 이제 D는 그대로 바뀌네.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D는 그냥 플러스 B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그냥 컬레복소수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저런 관계인 거네. 이렇게 돼. 됐지? 이러고 이제 문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실은 이 정도 찾았으면 거의 다 풀었어. 기억. 베타 더하기 알파 바. 계산하면 되지.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고 그 다음 알파 바가 A 마이너스 BI지. 계산해서 확인해보면 뭐야 이거 0 아니냐? 100% 실수. 이런 식으로 다 찾으면 끝. 니은도 i의 알파 플러스 베타래. 그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더하던가 둘이 먼저 더하자. 둘이 먼저 더하면 a가 지워지고 2bi 남지. 2bi 남는데 여기에 i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b. 얘도 실수 맞네. 됐나? 이렇게 쓱 다 찾아주시면 되지. 다음에 디귿은 알파 베타 바를 곱하래. 즉 알파랑 베타 바니까 베타 적어서 실수부 부호 바꿔야 되지. 자, 그럼 이거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마이너스 밖으로 빼보면 요거 완전 제곱식 되는 거고 따라서 계산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bI 마이너스 b제곱 되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쨌든 중요한 건 허수부가 살아있는 거네. 디귿은 맞냐? 그치? 따라서 디귿은 땡. 그 다음 마지막 리을은 베타분의 알파 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지. i분의 a 플러스 bi가 되고 얘는 이제 실수화 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를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주셔야 되겠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그러면 아랫등지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b제곱이고 위에 거는 아까 얘랑 똑같은 모양 나오겠네. 맞냐? 위에 거 지금 아이씨 또 잘못 올렸잖아. 쏘리 왜 이래? 알파 바를 올려야 되는데 알파를 올렸죠.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야 되지. 맞죠? 그다음 다시 그대로 실수화 시킵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올리면 아랫둥지는 합차 공식 쓰면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에 I 제곱 붙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합차 공식. 얘도 위에 것도 합차 공식 쓸 수 있겠네. 야 그럼 뭐야 위에도 합차 공식이면 허수 부분 날라가지 않냐? 위에 것도 뭐 계산하면 보나마나 허수 부분 날라가겠네. 뭐야 마이너스 1이네. 어쨌든 실수 맞네. 리을도 실수.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리을. 하여간 OX 퀴즈 문제는 이렇게
직접 놓고 확인하면서 푸는 거야. 그래서 됐지. 그 다음에 249번 해보자. 249번은 일단 그러니까 내가 아직 외워라라고는 얘기는 아직 하진 않았는데 그때도 안 했고 저기 베타 보고 좀 뭔가 눈치채면은 물론 편하고 채지는 거 있어? 아직도 안 친해졌나? 뭐 아직도 안 친해졌으면 뭐 좀 오랜 기간을 갖고 친해져야지 뭐. 얘 가지고 아직 뭐 안 돼? 안 되면 좀 이따 봅시다. 어쨌든 이제 구하라는 거 보면 이렇게 곱해서 i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지금 10 이하의 자연수 mn 뭐 최대값 구해라 뭐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복소수를 특정 복소수를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 형태니까 맞아. 이제 제곱해보고 세제곱, 네제곱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맞아. 얘도. 그래서 계산해보지 않았어? 아니면 혹시 막 계산하다 귀찮아서 저 인간이 해주기를 하면서 지금 한 거 아니지? 5제곱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는 님 계산 틀리. 하여간 일단 얘 얘기부터 하자.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나 또 보여줄게. 그러니까 친해지게 만드는 방법은 자꾸 소개시켜줘야지. 얘들아, 얘가 예전에 너랑 너희들이랑 함께 했던 앤데 얘네들은 친해졌잖아. 얘네들은 알잖아. 얘네들은 해야 될 일이라던가 숨겨진 힌트 이제 다 알지? 그지? 그지? 아직도 얘랑 서먹서먹한 사람 있어? 없지? 얘는 양변에 x 빼기 1 곱하면 곱셈공식은 x 세제곱이 1 나오는 애.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 나오는 애. 그지? 맞지? 그러면서 내가 또 소개해 준 게 얘네가 이제 나중에 저기 3차 방정식 쪽 가면은 직접 근해 공식으로 근을 써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는데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근 써보면 얘가 실은 근이 이렇게 생겼어. 얘도. 근해 공식으로 근 써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 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내가 자꾸 소개해 줄 테니까 웬만하면 좀 눈에 익히기를 바랍니다. 됐냐? 자, 나올 때마다 자꾸 보여줄 거야. 나올 때마다 자꾸 보여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있지. 그러면 한 달 동안 계속 보여줄 건데 한 달 동안도 안 친해져서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안 친해져 있으면 야, 그래도 너네도 아무리 모르는 애라도 그래도 이렇게 자주 한 달을 보면은 그래도 좀 친해지지 않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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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 뭐 성격에 따라 다른가? 하여간 뭐 그때가 안 되면 내가 뭐 외워라라는 얘기를 그때 가서야 뭐 할지도 모르겠지만 천천히 알면 시간 절약이 되거든. 얘가 그러니까 대신에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 아 얘가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헷갈릴 수는 있어.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얘네 둘 딱 써놓고 근해 공식 한 번만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상상해보면 누구식인지 알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금방 그 자리에서 까먹어도 찾아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 근 나오는 식이 얘지. 얘가 이제 근해 공식 쓰면 나오는 식이 쟤지. 맞지? 그치? 따라서 요 베타를 딱 발견해서 얘가 이거의 한 근이다. 즉 아까 말했다시피 요 행위를 하시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알 수 있는 힌트라. 실은 얘는 이제 시험 때는 이제 보자마자 요게 나와 주시면 제일 좋고 계산할 필요 없이 물론 직접 계산해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만 됐나?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자꾸 보여주도록 할게요. 하여간 얘는 됐나? 그리고 세제곱이 마이너스 1 하여간 복소수 반복성 찾을 때는 이런 값을 찾았으면 그럼 그 다음 4제곱 계산 할 필요 없어. 이거일 테니까. 5제곱도 계산할 필요 없지. 이거일 테니까. 그 다음에 6제곱이 1이겠지. 반복. 바로 나와야 되고. 즉 마이너스 1이나 1인 순간 찾으면 나머지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돼. 됐나? 얘는 진짜 해야지 이제. 제곱해야지. 자, 제곱한 거 밑에다 써서 결론만 위에다 정리해서 쓸게. 자, 제곱해 봅시다. 4에다가 요거 제곱하면 3에다가 i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2.
이것도 실은 막상 계산하면 그렇게 이제 슬슬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진 않으셔야 돼. 이렇게. 1 플러스 루트 3i 분의 2. 됐나? 됐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얘잖아. 이거 얘지. 아, 발견하면 물론 좋지. 발견하면 물론 좋지만, 근데 이제 막상 계산해도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최당초 얘처럼 베타 잡힌 게 아니라 어쨌든 알파가 새로 잡혀 있으니까 알파 세제곱은 여기에다가 저 알파를 이렇게 세로 곱해야 세제곱인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알파 제곱이고 세제곱 계산하려면 이렇게 알파를 한 번 더 추가로 곱해줘야 되지. 따라서 요건 그래도 한 번 더 계산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자, 뭐야? 루트 3,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3i,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루트 3i 제곱이라 마이너스 루트 3, 따라서 지워지고 지워지고 요거 4i지, i 나온다. 알파 세제곱은 i. 됐냐? 근데 저거를 5제곱을 하는 동안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다고요? 진짜? 진짜? 계산 틀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얘 찾았으면 이제 4제곱부터는 속도가 붙지. 왜냐면 4제곱이란 얘기는 였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알파랑 세제곱이랑 곱하면 4제곱 아니야? 야, 여기다가 i만 추가하면 되거든. 그 다음부터는 계산도 금방 나와. 여기다가 i 붙이면 여기 i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3i. 됐냐?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목적을 알아야 돼. 우리 목표는 실은 이거 구하는 거야. 맞아? 우리 목표는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 생긴 거 잘 봐봐. 지금 베타가 이제 이렇게 출발해서 베타 제곱을 우리가 계산하진 않았지만 베타 제곱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겠지만 베타 제곱도 뭔가 관계식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이렇게 i 이런 애들 보면 예를 들면 이거랑 곱해서 i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얘랑 여기 제곱이 뭔지 요거 곱해서 i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i가 나올 수 있는 걸 잘 살펴보면 몇 가지 한정 지어서 뽑을 수 있어. 이런 애들이 지금 다 필요 없거든. 아니야? 이런 애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추가해서 쓰긴 했지만 결국 베타 4제곱도 마이너스 베타니까 요거의 부호 바뀐 모양에 불과할 거고, 그치? 그런 애들이 얘네들이랑 곱해져가지고 i가 정확하게 나올까는 조금만 찾아보면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결국 i를 요 곱해서 i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기 위해 필요한 애들을 추락시켜보면 얘나 아니면 얘랑, 그 다음 여기에 6제곱이 1 나오는 경우 있었고, 그 다음 9제곱까지는 가자. 왜냐면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가봐야 9제곱이라고. 9제곱은 몇이겠냐? 9제곱은 또 금방 계산 가능하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 필요한 재료들만 추가시켜보면은 몇 가지 안 나와. 얘도 지금 세제곱이 i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좀 건너뛰어가지고 아마 저거 양변 제곱시킨 요거는 i 제곱, 즉 마이너스 1일 거고. 맞냐? 9제곱 정도 또 나오겠네. 9제곱이 그러면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 결과가 i가 나오는 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딱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 맞냐?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계속 내가 보라고 그랬어. 구하는 게 뭐냐? 이게 중간에, 뭐 중간에 이런, 얘랑 뭐 어딘가 곱하면 또 이러 나올 거 그런 의심이 하나씩 꼽힐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보면 그 의심도 싹 날아가야 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거든. 형태를 이렇게 두긴 했지만 결국은 m 더하기 2n의 최대값 구할 거면 m이랑 n도 최대한 큰 거 골라서 집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냐? 따라서 이 조합에서
i가 계산되게 나올 수 있는 조합 제일 큰 거 어디 있어? 얘네 둘 아니야. 이건 보나마. 이건 보나마나 얘네 둘 아니냐? 딱 곱하면은 1i 나오잖아. 맞냐? 그럼 너희들은 이것만 확인하면 되네. 혹시 얘랑 가능한가?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건데 그런 애들이 얘랑 곱하거나 이렇게 곱해서 i 나올 리가 없겠지. 맞냐?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은 얘는 뭐 막 제곱해서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걸 제곱 찾고 세제곱 얘를 나왔는데도 이제 4제곱 찾고 5제곱 찾고 6제곱 찾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실은 얘 나온 순간 바로 건너뛰어서 얘 나왔어야 되고 얘 나온 순간 요거 나오면서 얘네들이 곱한 게 i인 거 그리고 그게 아마 제일 클 거다라는 거를 빠르게 찾아냈어야 되는 문제라고. 그냥 하여 아저씨는 계산 틀린 건지 아니면 그냥 다 하나씩 해본 건지 확인 좀 해보시고 140쪽부터 다시 출발을 할 건데 여기 역시 뭐 아까 전에 지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거 요거 하나만 딱 정리해서 써놓고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험 때 전 단원이 다 뒤섞여 있는 문제를 이제 풀게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딱 패턴들을 알고 계셔야 적절하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는 게 이제 근해 공식. 근해 공식 뭐 앞반에 있던데 앞반에 내가 한 브랜드 한 명 딱 집어서 근해 공식 불러봐 그랬더니 뭐 하던 애가 하나 있었거든. 여기도 있을까? 하나 딱 집어서 물로 딱 했을 때 갑자기 근해 공식 딱 했을 때 막 안 나오는 사람 있을까? 없겠지? 굳게 믿고 넘어갈게? 라고 하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막 그러고. 많이 찍혀봐서 하도 찍혀서 안 아파. 그래. 뭐 하여간. 근해 공식은 중요한 건 그래서 쟤 언제 쓰는 거야? 어떤 판단이 섰을 때 쓰는 거라 그랬냐?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한 거랑 힌트들이랑 쭉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x값을 정확하게 구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주저없이 근해 공식 쓰면 된다. 여기까지 인수분해 되는 건 제외. 인수분해 되면 직접 큰 구해서 2개 가지고 뭐 마음껏 지지고 볶으면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제외고 그 외에를 말하는 거야. 됐냐? 됐지?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라? 나를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써야 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야? 내 문제를 쭉 스캔을 해보니 x값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면 근의 종류, 허근인지 실근인지 아니면 이제 실근이라면 몇 개인지 그냥 정도만 알면 됐을 때 판별식 주로 쓰지. 얘가 이제 그 뒤에 2차 함수 그쪽에서 근의 개수라는 게 교점 개수랑 똑같은 의미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판별식을 좀 많이 쓰지. 뭐 교점이 뭐 1개다 그러면 판별식이 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있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거는 내가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이런 문장, 딱 두근 세팅된 이런 문장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써놓고 문제 시작하라 그랬고, 그지? 자동으로 그냥 딱 빠르게 써놓고 시작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등등 혈례근들 있었지. 그 다음에 부호, 실근 부호, 막 두근, 막 양수냐, 두근이 음수다,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런 말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근의 분리라고 해서 우리 소위 그 깃발 꼽는 문제 있었는데 얘는 아마 그 이번 시험 범위에 2차 부등식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지 않는 이상 당장은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만 얘가 이제 나중에 얘랑 합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이거 합체할 사람들은 아예 이거 하나로 기억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뭐 하여간 얘는 이제 그런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항상 기준은 얘야. 문제 푸는데 2차 방정식이 등장했는데 문제 안에 이런 식으로 역수 모양 보이면 하라고 한 일, 양변에 x분의 1 곱하는 거까지 하면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겠네. 2차 방정식이 너희들 눈에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눈에 밟혔을 때 할 수 있는 행위. 맞냐? 그러니까 특히 그 7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소위 이런 책 문제 풀 때 얘가 이제 앞에 그 곱셈 공식 쓸 때 나오는 문제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곱셈 공식 파트를 풀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걸 생각을 잘 하겠지만 시험지 받고 다 섞여 있는 상황에서 얘 해야 되는 문제인지 파악을 하려면 기억하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뭐 느닷없이 문제에서 갑자기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 맞지? 그치? 그치? 얘가 나와 있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구하래. 갑자기 그 내용식 써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양변에 x분의 1 곱해가지고 양변에 x분의 1 곱해가지고 요거 만들어서 곱셈 공식 쓰는 문제잖아. 그지? 맞나?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대략적으로 딱 지도가 머릿속에 좀 있어 주셔야 되고 중요한 건 3번부터 포함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메인 목적은 뭐라고 했어? 얘네들 메인 목적은 전부 다 추가 인트 주는 용도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제 발동하는 어떤 스위치 같은 그런 문장들이 있지. 켤레금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게 한 금이라고 던져줬어. 그러면 조건,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발동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런 발동 장치들이 다 별개로 있지요.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는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쭉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줄 테니 일단 지금은 뭐 이거, 그다음에 판별식, 근과 개수의 관계에 관련된 설명은 굳이 하지 않을 테니까 145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긴 할 건데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또 내가 저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거 유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고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할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기억하고 있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이 왜 이거고 두 근의 곱이 왜 이건지 유도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까먹었어? 기억나? 반반인가?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나? 아니면 다 안 나나? 뭐야? 근의 공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막 그 얘기 해줬잖아. 작년인가?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을 때 올해는 안 나올라나. 하여간 요거 유도하는 거 소수령으로 유도 과정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내가 그때도 지금 너희들한테 알려주듯이 똑같이 알려주면서 이거 기억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걔가 결국 틀려왔더라. 라는 슬픈 얘기 했었잖아. 근의 공식으로 유도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 근의 공식을 딱 써서. 그러니까 이 근의 공식이 두 근을 구한 거 아니야. 이 뿔마가 그 두 근을 분별하는 거니까 따로따로 써가지고 이거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 거잖아. 그래서 진짜 둘이 더하면 이거 나오고 진짜 둘이 곱하면 이거 나온다. 원리가 이거였어. 그지? 따라서 알고는 계셔. 알고는 계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따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도 있었어. 그 잘못 보는 유형. 막 철수는 1차항 개수를 잘못 봐서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그때 근의 공식을 잘못 기억해서 푼 유형들도 있었어. 문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지금처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직접 유도해서 풀어야 되고 막 그랬었다. 이따 뒤에서 보여주긴 할 건데 따라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유도하는 과정이 근의 공식으로 진짜 두 근을 땅 구해서 진짜 더하고 진짜 곱한다. 이 정도는 그래도 머릿속에 잘 들어있기를 바란다. 됐냐? 그래서 145쪽부터 1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써가지고 곱셈 공식 푸는 문제지. 안 풀어준다. 저 정도는 잘 해보실 거라 보시고 285번이나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 나와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푸는 문제 중에 이런 일은 항상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란다. 앞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요도 이제 원래 우리 앞에 복수수 할 때도 나왔고 다항식 할 때도 나왔고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 예를 들어 이 문제 기억하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하지 않아? 어떻게 푸는 건지? 집어넣는 거였냐? 아니었지? 복수수에서는 이제 여기에 뭐 I 하나 달려있을 거고 이렇게. 근데 푸는 방법 똑같았고. 그치? 뭐 하는 문제였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던 이렇게 되어 있던 얘를 가지고 2차식을 변형시켜서 그 관계식 이용해야 되는 문제였지. 넘겨가지고 양변 제곱시켜가지고 차수 까는 문제였잖아. 이거 이용해서 차수 까는 문제였잖아. 맞냐? 기억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x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해가지고 2차식 저격 3차식 저격시키려면 이 상태에서 양변에 x 한 번 더 곱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문제였잖아. 맞아? 그치? 그 문제 시리즈야 얘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미 2차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할 필요는 없어. 이미 2차식이 완성돼 있잖아. 대신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이거는 너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그냥 별말 없이 써놓을게. 근데 얘네랑 얘네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 정도가 하나 약간 출발점이 그거 하나 약간 다르겠네. 중요한 점은 그 다음은 해야 되는 작업이 똑같아. 차수 낮추기. 맞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다 3개짜리 전개해가지고 이걸로 곱셈 공식을 꾸역꾸역 하려다가 계산 꼬이지 마시고 차수 까셔야 돼. 차수. 그래서 차수 까셔야 된다고. 3차식도 없잖아. 3차식도 없으면 차수 까는 건 이거 하나만 하면 끝이지.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됐냐? 즉 바꿔 말하면 여기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막 이렇게 3차식 들어가 있다? 똑같아. 앞에 했던 방금 전에 예시 들었던 그 문제랑 똑같아. 다 차수 까서 1차식으로 만들고 전개해서 뭐 곱셈 공식을 쓰던 말던 해야 되는 거야. 같은 시리즈 문제야. 아시겠냐?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래. 아래 것도 마찬가지야. 했지? 차수 까는 문제다 얘는. 그냥 그 점을 좀 잊지 말아주시고 넘겨서 자, 두 근이 주어졌을 때 근과 개수와의 관계 문제 푸는 거는 뭐 해보시면 되는데 밑에 여기 그 288번 있잖니? 여러분 밑에 보시면 288번 있지. 걔는 지워라. 풀지 마. 안 풀어도 돼. 걔는 안 풀어도 되고요. 나머지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니까 하나 정도만 같이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87번의 괄호 2번을 해볼게요. 위에 개념 익힌 문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괄호 2번에 대해서만 잠깐만 보고 하자. 자,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 우리가 구해야 될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이렇게 주고 이놈이 두 근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준 문제지 얘는. 맞지? 그러니까 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단 두 근 나왔으니까 얘 계산해야 될 거고 이거 뭐 당연하고 지금은 형태도 이쁘게 잡혀 있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겠구나 하고 쭉쭉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맞냐? 근데 실은 이 문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 이 형태를 싹 숨기고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지. 이거랑 이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막 최고 차항계수도 뭐 3인 2차식을 구해라. 실은 이 문제는 나중엔 이렇게 더 많이 나오지. 지금처럼
형태를 출제자가 친절하게 잡아주면 참 땡큐인데 얘는 실은 형태 안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두근 갖는 2차식 찾아라로 실은 더 많이 나오지. 맞냐? 그래서 그때도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뭐 2차 방정식의 작성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등장하면은 내가 그냥 틀부터 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형태를 문제에서 잡아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 형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형태 쓱 가려놓고 이렇게 여기 최고 참계수가 3인 거 이건 마지막에 신경 쓰면 된다 그랬어. 형태를 안 잡아주고 이렇게 내게 되면 님들이 형태를 잡으세요 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님들이 이렇게 형태를 잡으셔서 그치? 형태를 잡으셔서 여기가 두근의 합자리 두근의 합 둘이 더한 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둘이 더한 거 계산해서 몇이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4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는 14 그 다음 두근의 곱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겠네. 계산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 맞나? 1이네. 그럼 여기는 1 이렇게 역으로 찾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 참계수 3이라고 그럼 마지막에 양변에 3 곱해주면 완성. 원래는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지? 그냥 그러니까 287번의 괄호 2번처럼 저렇게 형태를 잡아주면 고마운 거지. 하시면 됩니다. 됐나? 그 다음 147쪽에 저기 관계식 중 근의 관계식 던져준 경우들도 다들 잘 받아쓰기 되는가 확인만 좀 해보고 넘어가 볼까? 일단 저기 비율 다들 비례식에 대한 거 이거 다 돼? 2대 5다라는 비례식 있으면 내가 식 3개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뽑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되냐? 첫 번째 식은 뭐 초딩 때부터 배우신 요거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 앞으로 자주 쓸 게 이게 A가 2이고 B가 5다 이게 A가 2의 배수 B가 5의 배수라는 뜻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거 얘기해 준 적 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 그냥 따라서 이런 거 할 때 03번에 1번처럼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알려줬으면 빠르게 두 근을 잽싸게 2알파, 3알파라고 하던 2K, 3K라고 하던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계산. 그 다음 뭐 밑에처럼 두 근의 차 알려주면 당연히 한 근은 알파, 한 근은 알파 더하기 4라고 하던 빼기 4라고 하던 관계없고 맞아? 이런 세팅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91번 절대값 들어가면 애들이 또 많이 혼동하거든. 291번 한번 볼까? 저거 만약에 지금 풀으라 그러면 다들 안 틀리고 잘 풀 수 있나?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그냥 B가 아닌 절대값 B를 알려줬어. 절대값 B가 4대 1이다.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해라. 식을 어떻게 세울 거야? 일단 단순하게 가. 절대값의 B라는 게 두 근이 이렇게 있으면 두 근의 절대값을 씌워놨을 때 그것의 비율이 4대 1이라고 준 거잖아. 맞지? 하여 일단 얘를 등식으로는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천천히. 근데 이제 마찬가지 절대값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거든. 결국 부호. 절대값 제거하려면 부호 조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 얘가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걸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지? 따라서 일단 요 말은 그대로 받아 쓰면 되고 여러분들은 눈에 불을 켜고 혹시 이 자식들 부호가 어디 안 나와 있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2차 방정식에 두근 나와 있으면 근과 배수와의 관계는 일단 이거는 일단 무조건 반자동이지. 두 근의 근과 배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절대값 비율이 이런 거잖아. 맞아? 여기서 즉 부호
이거를 보고 내가 지금 부호를 알면 참 편하겠구나 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실은 이런 것도 보일 거라고. 이게 그냥 단순히 곱하면 마이너스 16이네가 아니잖아. 맞지? 맞아? 뭐 알려주는 투야 이거? 부호 입장으로 봐봐. 곱해서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힌트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게 뭐 절대값 받아쓰긴 다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 부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절대값 하면은 안에 있는 거 부호 조사해야 된다가 머릿속에 이미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얘를 보고 누구는 그냥 곱하면 마이너스 16인데 뭐 어쩌라고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부호가 다르네 라고 발견을 하는 거 아니야. 맞냐? 부호가 다르단 소리야. 그치? 따라서 부호가 다르니까 그럼 여기 절대값을 해결할 수 있지. 맞아. 부호가 다르잖아.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거 아니야. 맞냐? 그치?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만약에 베타가 음수라고 치면은 알파가 양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베타가 양수고 알파가 음수라고 치면 이렇게 나올 건데 똑같은 식 아니야?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따라서 요거를 잘 발견했다면 요 절대값을 방금처럼 빠르게 제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러면 뭐 문제는 끝났지. 그냥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4베타 집어넣으면 되네.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4베타 집어넣으면 끝. 베타 제곱은 4. 그럼 여기서도 잘 마무리하십시오. 베타 제곱이 4이기 때문에 베타 값이 2나 마이너스 2야.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두 갈래로 가야지. 베타가 2면 알파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베타가 마이너스 2면 알파는 8이 될 거고. 따라서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K값도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K값 다 더해라 라고 얘기한 거고. 그냥 하여간 절대값 붙으면 당황할 수 있는데, 하여간 절대값 붙었을 때 부호 조사해야 된다, 알 수 있으면 좋다 라는 거를 꼭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래. 됐지? 자, 다음에 148쪽. 여기 이제 잘못 본 시리즈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드디어 왔구만. 이게 이제 한 문제이긴 한데 여기 시리즈를 좀 다 알아야 돼가지고 이거 하나씩만 좀 받아봐. 하고 이제 잠시 앞에 좀 봐봐. 그러니까 이놈의 뭐 잘못 본 시리즈들, 일단 개인 느낌 4번이나 292번, 293번처럼 보통 1차항이나 상수항 잘못 본 문제들은 어려울 게 없어. 그 정도는 다들 풀 수 있는 거 맞냐? 그냥 어차피 설명할 때도 좀 필요하니까 여기는 한번 다 보고 가보자. 위에 본 4번부터. 자, 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빵을 푸는데 중리는 b를 잘못 봄. 해서 두 근을 구했다. 그 다음에 누구야? 연선은 c를 잘못 봄. 해서 1-5를 얻었다. 올바른 거 구해.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푸는 거야? 얘가 b를 잘못 봤으니 잘 본 건 나머지 두 개는 잘 본 거니까 그거와 관련 있는 두 근의 곱을 딱 구해서 이것이 a분의 c일 거니까, 따라서 a분의 c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 다음 c를 잘못 봤대. 그럼 얘는 a, b는 잘 본 거니까 두 근의 합.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풀지. 그리고 요 경우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는 거 맞아? 이게 4인데, 그러면 따지면 문자는 3개인데 등식은 2개밖에 없어서 A, B, C를 각각은 못 구해. 하지만 푸는 데는 지장 없어. 맞아? 왜? 하여간 등식이잖아. 눈빵이 있잖아. 그지? 이랬을 때는 A, B, C를 다 구하면 물론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 한 문자로 정렬만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C를 마이너스 12A라고, 그 다음 B를 4A라고, C도 B도 전부 다 A로, 즉 한 문자로만 정렬시킬 수 있으면 쟤는 어쨌거나
문방이 붙어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양변 A로 나누면 되잖아. 맞지? 항상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양변 A로 나눠주시면 올바른 2차식이 나와서 요거 마저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냐? 이게 보통 문제지. 맞냐? 첫 번째. 그 다음, 가끔씩, 자주 있진 않는데 가끔씩, 꼭 이런 가끔씩 있는 문제들 꼭 가끔 학교에서 등장하더라. 시험 때. 2차항 잘못 보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 그게 지금 나눠준 문제입니다. 이 문제 봐봐. 잠깐, 몇 개 없잖아. 문제 보시면, 얘는 보면, 자, 저기, 태윤이라는 아이가 x제곱 계수를 잘못 봤대. 그래서 두 근을 구했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 재영이는 그냥 그나마 정상적으로 상수항을 잘못 봤대. 이걸 잘못 봤고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는 근을 구했대. 그래놓고 이거 구해란데 이거도 마찬가지야.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자주 있을 일이 앞으로도 이걸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A, B, C를 각각 A는 몇, B는 몇, C는 몇 구해도 물론 좋지만 그게 아니라 한 문자로만 정렬해도 답 나올 수 있어. 이거 그지? 맞지? 일단 그 정도는 염두를 해두시고 중요한 건 그래서 X제곱 계수를 잘못 봤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두 근의 합이든 두 근의 곱이든 다 A가 들어가거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보통 이제 이렇게 X제곱 계수를 잘못 보게 되면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그래도 식이 세워질 겁니다. 저 인간이 잘못 본 최고차항 계수를 문자로 새롭게 놔버리십시오. 뭐 A 다시라고 하던 아니면은 뭐 대문자 A라고 하던 본인 취향에 맞게 하여간 중요한 건 잘못 본 계수를 문자로 놔주십시오. 뭐 K라고 하던 이거라고 하던 K라고 하던 뭐 아무거나 뭐 할까? 투표나 받아볼까? 이거? 뭐? 네 알아서 해라라는 표정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K 하자. 잘못 본 최고차항 계수를 문자로 놔주십시오. 됐나? 그럼 어쨌든 식을 이걸 잘못 봤으니까 이걸 이렇게 세팅을 안 하면 얘가 얻은 힌트를 쓸 수가 없어. 맞잖아. 두 근의 합을 하든 두 근의 곱을 구하든 무조건 관계식에 A가 포함되는데 얘가 잘못 본 게 뭔지를 세팅을 해야 그거를 식을 세울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잘못 본 2차식을 잘못 본 2차식을 2차항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잘못 본 상태의 식을 세워주셔서 이 상태에서 그나마 뭘 해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식을 표현이라도 할 수 있지. 그치? 자, 두 근의 합 잘못 본 식으로 포함해보면 마이너스 K분의 B가 될 거고 두 근의 합은 이제 계산합시다. 바로 더합시다.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네. 따라서 B는 4K라는 관계식 이렇게 하나씩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야. 됐냐? 다음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이제 잘못 본 걸로 포함하면 K분의 C가 되겠지. 그 다음 곱하자. 곱하면 뭐야? 합차공식이지. 제곱 빼기 제곱. I 제곱이니까 플러스 돼서 7 되겠네. 따라서 C는 7K. 이렇게 식을 변형해 놔야 뭔가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됐어? 됐지? 됐지? 따라서 여기서 마무리도 잘 하셔야 돼. 따라서 지금 B 대신에 4K 넣을 수 있고 C 대신에 7K 넣을 수 있어. 맞아? 그치? B 대신에 4K, C 대신에 7K 넣을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요 잘못 본 관계식에 여기서 B자리랑 C자리를 집어넣으면 7K는 0이 나오고. 되냐?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K를 양변을 약분시켜 보면 이렇게 2차식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지금 요 2차항은 믿으면 안 돼. 얘는 여전히 지금 잘못 본 상태야. 잘못 본 K가 들어갔을 때 식이니까. 됐냐? 됐지? 그 남은 한 부분을 채워줄 게 이제 이 자식이지. 얘는 상수항만 잘못 봤다 그랬어. 맞아? 상수항만 잘못 봤으니까 그럼 얘가 제대로 본 거는 2차항이랑 그 1차식 그거잖아. 맞냐? 즉 얘는 요건 제대로 본 거야. 맞지? 따라서 얘 여기에서 저 제대로 본 식에서 두 분의 합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그것은 이제 둘이 더하면 몇이야? 즉 b는 2a 얘가 제대로 본 관계식이 요게 있어. a가 제대로 본 a가 들어간 식은 요거 하나야. 이거랑 얘네 둘이랑 잘 배합을 해서 저걸 계산해서 구하셔야 돼. 되냐? 특히 요 단계에서 아까 여기서 K 날렸을 때 가장 이거 나한테 질문했던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게 여기서 K 날린 다음에 얘를 원래 정상적인 2차식으로 착각을 하고 이제 애들이 풀었다가 많이 틀리더라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얘가 잘못 본 상태로 붙은 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2차항은 가짜식이야. 얘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찾는 거를 마지막에 얘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 두근의 합이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개수를 따로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네. 그럼 여기서 얘는 잘 본 거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만드는 여기가 뭘까? 아, 이겠구나. 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낫다고 봐. 이렇게 문자 세워서 하니까 애들이 막 꼬이더라고. 그래서 최고참 개수를 잘못 본 경우는 요거는 어디 각이 나오냐? 이렇게 쫙 오려가지고 좀 끼워 놓으면은 어디에 좀 딱 끼워 놓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잘 끼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버전이 맨 밑에 있는 294번. 이거 우리 RPM 때 한번 풀어봐가지고 좀 기억하고 계시면 풀 수 있을 텐데. 294번들은 다들 기억나, 저건? 아까 스포도 좀 했고, 내가. 봐봐.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 본 시리즈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차항이랑 상수항 잘못 본 거고, 2차항 잘못 본 게 이제 드물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2차항 잘못 본 게 좀 잘 문제 수가 많이 적어. 문제집 같은 데 찾아봐도 2차항 잘못 본 문제는 거의 좀 적어. 근데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하나 찾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그나마 나오는 게 저기 근의 공식 잘못 본 거. 이거 우리 했었잖아. 아까도 얘기해줬지. 근의 공식을 잘못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새로 유도해서 풀어야 된다 그랬어. 왜냐면 결국 이 잘못 본 문제들이 전부 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를 이용해서 막 힌트들을 뽑아내잖아.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유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얘를 유도하는 거라 그랬지. 맞지? 근의 공식 진짜 두 개 딱 써가지고 진짜 둘이 더하고 곱해가지고 찾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근의 공식을 잘못 봤으면 애당초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근의 공식을 잘못 봤으면 봐봐. 근의 공식이 틀렸야. 가끔 어디가 틀렸어요 하는 애들이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희들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네. 짝수 근의 공식이랑 근의 공식이랑 혼종되면 이렇게 나오지, 그지? 좀 조심하십시오. 하여간 근의 공식 자체를 잘못 봤는데 이 상태로 풀어서 두 근 마이너스 2랑 1을 얻었다 이렇게 나왔잖아. 됐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애당초 두 근이 나왔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라고 이거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근의 공식을 잘못 봤기 때문에 이 인간이 적용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다른 식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해줘야 돼? 근의 공식을 잘못 봤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얘를 원래 얘가 이걸로 유도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 근본 뿌리가 지금 흔들린 거야. 뜯어 고쳐야 돼. 직접 유도해야 돼.
따라서 저 잘못 본 근의 공식 두 개를 아까 전에 내가 알려준 방법, 근과 계수와의 관계 유도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써가지고 직접 새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잘못 본 근의 공식이 이렇게니까 이거 둘이 진짜 더해서 더하면 뭐야? 자, 이거는 우연. 다행히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던 거랑 똑같이 나왔네. 그치? 뭐 상관없고. 그 다음 곱하기도 합시다. 둘이 바로 곱해보자. 곱하면 뭐냐? 곱하면 어떻게 되냐? 곱하면 4a 제곱에 위에 부분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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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면서 요게 다르네. 즉 합은 우연히도 원래 잘못 본 거랑 제대로 본 거랑 뭐 차이가 없는데 곱은 다르지. 하여간 이 근의 공식 잘못 본 걸로 얻은 요 두 근은 요걸로 적용을 시켜서 풀어야 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얘 유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진짜 근의 공식 두 개 구해가지고 직접 더하고 빼는 거라고. 됐냐? 하여.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관계식 세우면 된다. 즉, 이거 두 근의 합은 다행히 똑같아. 저거 둘이 더한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두 근의 곱, 얘네 둘이 곱한 두 근의 곱은 저 괴상한 잘못 본 요 공식 적용시켜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마무리하면 B는 A. 그래서 C는 마이너스 8A 나오니까 그래도 이것만 잘 해놨으면 별다른 거 없이 그대로 집어넣어서 적용시켜 주시면 A 날리면 올바른 2차식 바로 나오는 거야. 됐나? 그래서 원래 근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원래 근 구하려면 저거 집어넣어서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지. 요거 근 구하시면 된다. 근 구하는 거야? 알파 세제곱. 자, 이거 어차피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이거 곱셈 공식 쓰란 얘기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구하란 얘기 보니까. 됐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구해가지고, 곱셈 공식 써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야, 저 세제곱 곱셈 공식 안 해도 되지? 됐죠? 149쪽.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2차 방정식 역으로 세워라. 인데, 형태 안 주고 세워라 하고, 형태를 안 주고 2차 방정식 새로 찾아. 라고 시키는 게 딱 여기 149쪽에 얘기야.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형태를 안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형태를 세우라고 그랬다니? 그 5번에 괄호 1번은, 자, 괄호 1번은 바로 갑니다. 이거는 두 근의 합, 4, 두 근의 곱, 1, 두 근을 그냥 4랑 1이라고 알려준 형태니까 찾아주시면 되고, 2번처럼 이제 개별적으로 못 구하게 두 근을 이렇게 던져줘 놓고, 이렇게 던져줘 놓고, 새로운 2차식 찾아라. 이 문제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차식 형태, 이렇게 형태를 안 잡아줬잖아. 님들이 잡아놓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리 채우란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차항계수 처리해라는 얘기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였죠. 됐지? 그래서 여기도 풀어보시면 되고, 맨 밑에 297번 있잖아. 297번에 괄호 1번 저거는, 뭐 저 정도까지는 아마 시험에서도 요구는 안 할 거야. 근데 그래도 뭐 오랜만에 본 김에 잠깐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297번에 괄호 1번 거기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님들 옛날이라고 해야 되냐? 따지면 지금 3월 2, 1, 12, 11 불과 한 4개월 정도 전일 텐데 여러분들 중3 때 원할 때 이 공식은 참고로 나중에 거의 안 써. 몰라 되는데 나오는 김에 이 그림에서 어떤 공식이 있었지 기억나? 중3 때 막 원 그때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직도 희미하게 이 공식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기억 안 나면 거기 써놔. 그 문제 풀 때 필요해서.
자, 이런 기억나는데? 이래도 안 나? 완전 날라갔어? 완전 날라갔니? 이거 A 곱하기 B는 XY. 요거 곱하기 요거는 여기 곱하기 요거 그래가지고 원 내부에 현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하고 막 배운 거 있을 거야. 그걸 써야 되는 문제가 지금 297번에 괄호 1번인데 참고로 요 공식은 안 쓴다. 나중에는 거의 나중에 기하 벡터 쪽 들을 하실 분들은 가끔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안 쓰는 공식이라. 근데 오랜만에 나온 김에 안녕 오랜만에 본다 얘들아 하면서 이제 쫙 나온 김에 그냥 살짝 써주긴 한 겁니다. 이거 써놓으시고 저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거야. 297번에 바로 1번. 그리고 야, 저것도 조심합시다. 297번 뿐만 아니라 보면 특히 주관식이나 서술형에서 저런 것 때문에 감점을 많이 구하는데,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좀 제발 마지막에 이거 좀 붙여라. 뭐 예를 들어 답이 이거야. 이렇게 썼다가 감점 당하지 말고 제발 이거 좀 붙여. 주관식이나 서술형일 때. 알겠니?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지 2차 식을 구하래? 이건 2차 식이잖아. 그지? 이거 좀 붙여. 잊지 마이? 라고 해도 꼭 이것 때문에 감점 막 한 개씩 돼요. 서술형은 이제 가채점을 못 하잖아. 가채점 해가지고 난 결론을 막 선생님 제가 이제 이번, 무슨 대충 한 60 몇 점 나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나중에 성적표 나오면 갑자기 떨어져 있어, 점수가. 어디서 떨어졌냐? 서술형에서 까였어요. 어디서 까였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까여가지고. 저런 거 좀 조심해라. 응? 문제 항상 끝까지 잘 보시고. 그 다음 뒤로 한 장 넘겼어. 자, 켤레근 얘기도 쭉 해야 되네. 하여간 오늘 2차 방정식은 끝낼 거야. 응? 150쪽에. 자, 켤레근 시리즈도 한번 최종적으로 다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기본적인 켤레근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내가 굳게 믿고 싶은데 맞나? 06번에 맨 위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대신 조건 꼭 확인하라 그랬지?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 있는지 이것 꼭 확인하셔야 돼. 유리수 나와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이거. 그럼 켤레근이 얘랑 제일 엮인다 그랬지? 두 근의 합 계산해서 빠르게, 두 근의 곱 계산해서 B 빠르게. 이건 다 문제 없지만요. 자, 그럼 켤레근 문제는 이제 딱 그런 경우지. 예를 들면 선생님 책에도 아마 이런 문제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두 번째 켤레근인 척인데 켤레근이 아닌 문제.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일단 얘는 켤레근을 못 쓰지. 왜 못 써? 이 루트 있잖아. 그러니까 A는 유리수다라고는 주는데, 근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유리수라고 줘놓고는 저기다 루트 3 갖다 써놨으면 켤레근 못 써. 켤레근을 쓰게 되면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거든. 하여간 맞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이게 적어도 한 근 준 거라는 건 잊지 마십시오. 수학에서 방정식에서 근을 줬다는 얘기는 x값 준 거잖아. 집어넣어야지. 맞지? 집어넣어야지. 근데 얘는 쉬운 편이야. 왜냐하면 집어넣게 되면 결국 문자는 A 하나만 들어가게 되고 A에 대한 1차 방정식처럼 넘겨서 고치면 되거든. 맞아? 다만 이제 막 루트 계산 들어가 있어서 막 유리화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계산이 좀 들어가겠지. 그냥 그러니까 얘까지는 괜찮아. 즉 확인을 잘해. 켤레근을 못 쓰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을 집어넣기밖에 없어. 그지? 근데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으면 1차 방정식처럼 풀면 돼. 문제는 이제 이것도 실은 마찬가지 우리 RPM에서 했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 문제는 이제 다음 유형에 요거는 저기 뒤쪽에 있거든. 그래서 뽑아줄까 하다가 그래도 책에 있으니까 굳이 뽑아오진 않았어. 뒤에 저기 341번 쪽은 잠깐 볼래? 노멀 쪽이거든.
저 정도까지 하면 이제 켈레겐 문제도 할 만한 유형 다 정리가 되는 거지. 341번. 이 얘도 마찬가지 우리 RPM에서 한 적 있는데. 그 내가 북소수 설명할 때도 요거 언급한 적 있고, 뭐 그걸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자. 341번. 얼핏 보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켈레겐을 쓰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개수에다가 루트 3을 갖다 박아 넣었어. 따라서 한근을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놨지만 켈레겐을 사용을 못해. 그럼 아까처럼 그럼 집어넣어야죠 하고 집어넣긴 할 거야. 집어넣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집어넣은 다음에 미지수가 3개나 있어. 등식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 이거를 내가 그때 복소수 설명하면서 요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했을 텐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실수부, 허수부 이쁘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했다고 칩시다. 이때 얘는 0, 얘는 0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확인해라 라고 했던 게 확인하라고 한 게 있었지. 뭐였는지 기억해? 지금 즉 이 문제를 나 지금 문제라고 할 것도 없이 요거 한 줄만 띡 써놨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왜? 조건이 없어서. 그 조건이 뭐야? 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다들 머릿속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그지? 이게 참 밤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나에게 텔레파시만 많이 쏘는 것 같아. 텔레파시들을 써. 말을. 응? 지금 내가 오는 발음은 지금 몇 명은 아는 것 같은데 몇 명은 모르는 것 같거든? 맞아? 앞에 조건이 뭐야? XY가 실수란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랬어. 맞지? 왜? 얘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근거는 여기가 0이라는 얘기는 0은 복소수 형태로 보면 요렇다라고도 볼 수 있고, 요게 i가 안 붙어 있는 확실한 실수부가 맞다면 그럼 이게 0인 거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i가 다 하나씩 곱해져 있는 허수부가 확실하게 맞다면 얘가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치? 그 근거는 요게 붙어 있어야지. 실수다. 즉 여기 x랑 y 안에 저 허수단이 i가 안 숨겨져 있다라는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렇게 풀면 틀린다 그랬지. 그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잡힌 경우는 얘네를 다시 이렇게 또 세팅까지, 물론 지금 이렇게 y까지 할 일은 없는데 이렇게 세팅까지 해줘야 된다 그랬고, 이때 저 A, B나 C나 G나 실수라는 조건도 서술형이라면 꼭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들 했었어. 그치? 이러면서 내가 그때 예시를 들었던 게, 즉,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루트 3이야. 그럼 이때도 이렇게 풀어도 되냐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지. x나 자 여기에 실수까지 조건 붙여볼게. 실수까지 조건을 붙였는데 여기를 i에서 루트 3으로 바꿨거든. 이래도 얘는 여전히 는영이라고 풀면 안 되지. 왜 안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0은 언제든지 뭐 표현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얘가 루트 3이 안 붙은 애들이 확실하다면 얘가 0이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루트 3 붙은 애들이 확실하다면 얘가 0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x나 y 안에 루트 3이 들어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당연히 눈빵이라고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랬지. 맞아? 왜? 유리수란 조건이 걸렸잖아? 그럼 이 x나 y에는 절대 루트가 없다는 소리지. 맞아? 그러면 얘는
루트가 안 붙은 애들 모아놓은 얘네는 0인 거고, 루트가 붙은 애들 모아놓은 거는 0이겠구나. 이러면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지난주에. 맞아. 얘가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얘지. 됐냐? 그래서 혈내근 문제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요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일단 해야 되는 건 똑같아. 혈내근 2 마이너스 루트 3을 못 써. 그럼 따라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얘가 한 근이라 그랬으니까 x에 넣기까지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 푸는 방향은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일단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정리정돈까지 다 하셔야 되고, 빠르게 계산합시다. 4에다 3이니까 7 플러스 4 루트 3. 여기 루트 다 전개하면 3b 플러스 c는 0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위에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 위에 A, B, C 유리수라는 조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이 있어서 가능한 거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요 식은 마치 여러분들 복소수 풀 때 실수부, 허수부 나눈 것처럼 루트 3 붙어 있는 애들, 안 붙어 있는 애들 이렇게 나눠서 마치 복소수 푸는 것처럼 똑같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라고 풀어도 되는 문제라고. 요 말이 있으니까. 왜? 요 말이 있기 때문에 A나 B나 C에는 절대로 루트가 없는 거거든. 여기도 루트가 절대로 없는 거거든. 따라서 그 계산 결과가 0이 나오려면 같은 원리로 얘도 0, 얘도 0 이렇게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됐냐? 얘가 마지막 혈내근 문제 341번 요 내용이니까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얘도 이제 앞에랑 똑같아.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등식이 2개밖에 안 나와. 하지만 상관없어요. 등식이 2개밖에 안 나와도 한 문자로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저 방정식 자체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 기준만 잘 정해. 누굴 살릴 건지. B는 마이너스 2A라고 해서 A를 살릴 거면 그럼 여기 C 관계식도 C는 이라고 하면서 정리를 잘 해줘야지. B자리에 집어넣어서 이러면 플러스 6A 되니까 마이너스 A겠네. C는 마이너스 A, B는 마이너스 2A 그대로 교체 작업 해주시고 양변에 A 약분시키면 2차 방정식 하나 나오지. 되냐? 그래서 요거 341번까지가 딱 혈내근 문제 시리즈 마지막. RPM에서도 그때 살짝 했었을 텐데 뭐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 까먹으셨어도 이제 다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됐나? 그 다음에 151쪽 151쪽 야, 여기도 또 해야 되냐? 여기는 내가 그것만 조심하라 그랬죠? 알파, 베타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만 조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도 그냥 전체적인 시리즈, 지금 여기에는 한 시리즈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시리즈 싹 다 한 번씩만 보고 넘어가자. 항상 보면 이렇게 잡아놓고 무슨 이런 관계식 하나는 목적탱이 어딘가에 던져놓지. 요래 놓고 자, 얘도 이제 우리가 숙성 버전으로 마지막에 내가 설명 RPM 때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다. 얘네를 요따가 집어넣거나 하지만 말아라 그랬어. 그지? 맞냐? 엉뚱한 데다 집어넣지 말라 그랬어. 당연히 요 방정식에 두들리니까 얘나 얘는 열로 들어가야 돼. 따라서 만족하는 관계식은 요렇게 두 개인 거고, 그럼 여기서 요 맞춤만 잡아라 그랬지. 당연히 요렇게가 같아야 되는 거야. 안에 들어간 게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X값 찾는 거 아니야. 맞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하게 변형하는 게 어떻게 변형돼? 예를 들면 계속 이런 데만 변형하는 거지. 여기만 계속 변형하는 거지. 또 예를 들어 어떤 문제는 괜히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예를 들어 이래 놓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뭐야? 이런 뭐야?
어떻게 세워야 돼? 얘네 원래 맨날 내가 이런 데다 넣어. 이러면서 여기다 넣어? 아니야. 아, 이거의 두근이라면 당연히 뒤에 있다 여기다 넣어야지. 하고 베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식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고 따라서 요거의 근은 그냥 그대로 요게 맞지. 나머지 한 근은 이거일 거고 똑같이. 맞냐? 얘네 들어갈 자리면 잘 들어가. 됐어? 그럼 마지막 최종 단계가 이제 요래 놓고 여기에도 막 이렇게 여기에도 막 이렇게 해놓고 이거 찾아라. 달라지는 건 없어. 똑같아. 얘네가 어디 들어가는지만 잘 확인하시고. 얘네는 이거의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가 내용물이 같은 경우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에만 알맞게 잘 들어가 주시면 문제 없는 문제. 됐냐? 그래서 이쪽 시리즈들도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뒤로 넘겼어. 그럼 여기는 이제 노멀이랑 쭉 들어가지. 그렇게 합시다. 이게 금요일까지라서 시간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평일이라 여러분들 시간 좀 부족할 테니까 베이직은 일단 넘어가라. 차라리 노멀은 확실하게 풀어와.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베이직은 어차피 나중에 뭐 시간 타임 어택 하는데 타임 어택 용도로 좀 써보라 그랬지 내가. 그지? 시간 재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 뭐 얼마나 걸리나 그 정도 용도로 좀 쓰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베이직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노멀까지는 그래도 좀 해봅시다. 됐냐? 그러면 내가 대충 세봤는데 50문제 좀 안 되거든? 한 40 몇 문제인가 돼. 앞에 있는 그 대표 변형 발전까지 포함해서. 야, 그 정도는 금요일까지 조금씩 짬을 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베이직은 빼는 걸로 할게. 대신에 노멀 중에 저거 하나만 더 해보자. 339번도 좀 보고 가야지. 339번 터프 문제는 요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339번 요거 하나만 좀 봐보고 끝냅시다. 그러니까 얘가 얼핏 잘못하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는 문제라서 내가 그거 방지하고자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일단 당연히 절대값 저런 모양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은 당연히 다들 되셔야지. 맞지? 그치? 어차피 범위 나누는 거 안 돼. 뿔마로 나누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방정식으로 결국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잘 나눠주시고 그리고 정리도 하겠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래. 항상 제발 문제 풀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봐.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서로 다른 매근을 가지고 모든 근의 합이 빵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치? 얘가 서로 다른 매근을 가진데 그 다음 모든 근의 합이 빵이래. 어떻게 쓰면 돼? 힌트. 즉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이용하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잖아. 맞냐? 즉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요 위에 거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 이거고 요 아래 거에서도 똑같이 즉 요거 둘이 더한 게 최종적으로 네 근의 합인 거 아니야. 그게 0이다 그랬으니 여기서 이제 A 값이 2 나오는 거 아니야. 맞냐? 됐어? 그치? 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포인트만 잘 안 놓치고 계시면 금방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339번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경우들을 봐서 잠깐 찝어준 거고요. 145쪽부터 뭐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145쪽부터 151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156, 158 요게 이제 노멀 요거 이제 기본 문제 이렇게 금요일까지 됐나?